무릎에 있는 슬개골은 원래 110년 동안이나 쓸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라고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맥TV 태식입니다. 자, 여러분 운동하실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평생 운동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운동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통증과 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상을 당하지 않는 가장 퍼펙트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운동을 잘하는 보조자가 내 옆에서 운동하는 동안 평생 지켜보면서 자, 너 그거 잘못됐어, 그 자세 아니야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으면 부상에서 멀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평생 누군가가 옆에서 그렇게 지켜봐준다는 건 불가능하죠.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럼 혼자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내 근육이나 관절에 이상이 생겼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신호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운동할 때 잘못된 행동과 3가지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통증과 부상은 후행 지표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런닝머신을 타는데 갑자기 무릎이 아프네? 무릎에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사고 방식이지만 완전히 사고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통증이 이미 생겼습니다. 그럼 조직 손상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거는 차에 기름을 넣어야 할 때를 알기 위해서 차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달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미 몸이 망가진 다음에 의사를 찾거나 이제서야 운동을 할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정확한 지식은 아니지만 제가 공부한 책에서는 무릎에 있는 슬개골은 원래 110년 동안이나 쓸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 빠르면 30, 40대에 혹은 빠르면 20년 만에 20대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우리 몸은 한두 번 잘못된 동작을 한다고 해서 보장이 나지가 않습니다. 수백만 번의 잘못된 동작들을 통해서 점점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매일 허리나 목을 구부정하게 숙이거나 잘못된 자세로 있을 때마다 이 사이클은 굉장히 빠르게 소모가 됩니다. 따라서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에 디스크가 발병됐을 땐 이미 내가 그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기 위한 동작들을 수백만 번이나 진행했다는 소리예요. 우리 근골격계는 그냥 고장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인자관과 인자약 간의 차이는 있어요. 담배를 하루에 2갑을 피워도 평생 폐암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PC방에 가서 담배 냄새만 맡아도 폐암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끔 우리 몸이 설계된 대로 올바른 동작으로 사용을 한다면 더 오래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 오류는 인간은 생존을 추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 몸에 뇌간에 있는 운동신경로와 통증신경로가 같은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손가락을 찧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바로 이 행동이죠. 왜일까요? 순간적으로 손가락을 막 움직이면서 통증을 차단하려는 거죠. 사람은 운동신호와 고통신호를 함께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움직임이 통증을 차단시켜서 운동과 이런 훈련들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운동을 다 하고 나서 자려고 누웠을 때 이제서야 어깨가 막 욱신거리고 허리가 아프고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는 자려고 누우면 뇌는 더 이상 어떤 운동신호도 받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온전히. 이게 운동할 때 뭐가 문제냐면요, 고강도 운동으로 내 몸의 최대 출력을 이끌어낼 때는 거의 통증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고강도 운동에 잘못된 동작까지 더해진다면 완전 재앙이죠. 실제로 프로 격투기 선수들은 강한 뇌진탕과 뇌의 충격을 느끼지만 그 자리에서 고통은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은 타격을 입고 계속 싸우고 그 결과는 나중에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데드리프트를 하는 동안 등이 구부러져서 허리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통증을 바로 그 순간에는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운동이 끝나고 나서 아드레날린 분비가 멎은 후에 파이터가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허리도 쿨다운을 할 때가 돼서야 잘못된 자세에서 왔던 그 허리 통증들이 그때서야 이제 점점 허리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숙련된 파이터가 훨씬 더 데미지를 덜 입듯이 데드리프트를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허리의 통증도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문제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문제인데요. 현재 헬스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제 생각이 너무 과제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부할 때부터 이게 지겨워 죽겠어요. 뭐 이제는 3대 500이 수능 만점이야 무슨.
그래서 지금 3대 500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중량 운동을 하려고 하죠. 대부분의 헬스를 이제 좀 좋아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스쿼트를 100kg를 드는 거를 목표로 하지, 스쿼트 60kg를 완벽한 자세로 할 때까지 무게를 올리지 말아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진 않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나는 스쿼트를 150 치는데 허리가 나가도 상관이 없어, 마라톤을 완주했는데 무릎이 나갔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물론 운동 선수들은 그렇게 과제 완수에 집착하는 것이 맞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체육과를 나왔는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제 친구들과 운동 선수들은 허리와 목, 어깨, 무릎 성한 곳이 대부분 없어요. 이 말은 운동 선수만큼 운동 실력이 나오려면 나의 몸도 운동 선수만큼 상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치지 않고 운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아프기 전에 내가 어디가 약한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보호대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또 내 몸을 주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진단 가능한 도구들을 이용해 내 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시고 그래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지셨을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만 아셔도 평생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지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류, 통증은 이미 조직 손상이 일어난 후에 나타나는 후행 지표다. 내가 통증이 일어난 후에 병원에 가서 고친다는 거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랑 똑같은 거다. 두 번째 오류, 운동신경로와 통증신경로는 같은 통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운동할 때 고통이 없다고 해서 절대 괜찮은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오류, 내가 몇 킬로를 들어야겠다는 과제 완수에 집착하지 말고 정확한 자세에 집착해라. 이 세 가지만 아셔도 평생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바. If your heart beats